소송은 미국 사회 주류인 백인과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아시아계 학생이 대학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흑인이나 히스패닉 같은 소수인종 학생을 배려하다 보니 백인과 아시아계는 오히려 역차별받는다는 주장에 대학은 인종은 평가 기준 중 하나일 뿐 당락을 결정지을 중요 변수가 아니라 맞섰고 대법원은 학생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Today's decision has started a new chapter in the saga of the history of Asian Americans in this country. It marks the promise of a new beginning. 연방 대법원은 지난 1978년 똑같은 정책을 합헌으로 판결했지만 45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 다수의 대법관은 피부색이 아니라 개인 경험으로 학생을 대우해야 한다고 한 반면 소수 대법관은 수십 년 동안의 선례와 중대한 진전을 후퇴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수인종 배려는 차별에 대한 보완이라면서 대법원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Discrimination still exists in America. Discrimination still exists in America. Today's decision does not change that. 이번 결정이 교육을 넘어 고용의 격차를 키우고 나아가 소수 인종의 참여를 축소시켜 정치 사회적 불평등을 키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hat affirmative action is a tool, but the prize is racial equity, racial justice, and opportunity for all, especially those who have been historically marginalized. 또 소수 인종을 따로 우대하지 않으면 성적이 좋은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 문호가 넓어질 거란 예상과 결국 백인들이 소수 인종의 자리를 채울 거라는 냉소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6대3으로 보수 성향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 폐지에 이어 다시 한번 전통적인 민주당의 정책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교육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간 30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던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웹사이트 제작자 로리 스미스는 동성 커플을 위한 웹사이트 제작 거부를 금지하는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인종과 성적 취향, 종교 등에 따라 업체가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6명이 서비스 거부도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닐 고서치 판사는 수정헌법 1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한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제기한 쪽에선 대법원이 역사상 처음으로 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부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Constitution has to win when it's in conflict with anti-discrimination law, but it sort of brushes to the side as a sea of hypotheticals the dissent's statements about how far this ruling could potentially reach.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미국의 성소수자에 대해 더 많은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비판했습니다. 6대3으로 보수 성향이 우위를 점한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날엔 40년 넘게 이어져 왔던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연달아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9월부터 텍사스 주민이 임신을 중단하려면 다른 주로 원정 낙태를 가야 합니다. 임신 6주 이후는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다며 낙태를 금하고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어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새로운 법 때문입니다. 시술한 의사든 병원에 데려다준 택시기사든 낙태를 도운 사람을 신고하면 현상금으로 1,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벌써 제보를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That pro-life citizens think they have seen or witnessed a violation of this law, that they can put that information there and we can connect them with pro-life attorneys interested in helping enforce the law. 낙태 옹호 단체들은 텍사스주의 법 시행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냈지만 이틀 전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이 내린 역사적 판결과는 어긋납니다. 당시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은 위헌이라며 임신 6개월까지는 여성의 선택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Texas has literally turned back the clock 50 years. So it's an incredibly dark day, not just for the 7 million women of Texas, but also to the 80% of Americans who.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여성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법부를 공개 비난한 백악관은 법원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There's an ongoing court reform committee that has been meeting. It's a diverse group. They're considering a range of issues and topics, including what the future of the court looks like. I think. 텍사스뿐 아니라 남부와 중서부 20여 개 주에서도 이미 낙태 제한 법안을 마련해 조만간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에서 대법관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보수의 최대 관심사인 낙태 문제에서 트럼프 공화당이 바라던 바를 정확히 실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에 맞서는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했습니다. 서명에 앞서 대국민 연설에서는 대법원의 결정이 끔찍하고 극단적이라며 다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판결 이후에 낙태를 금지한 오하이오주에서 강간을 당해 임신한 10살 소녀를 예로 들며 이 소녀가 아이를 낳아야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 years old, raped, 6 weeks pregnant, already traumatized, was forced to travel to another state. Imagine being that little girl. I'm serious. Just imagine being that little girl, 10 years old. 그러면서 낙태권 보호를 위한 가장 빠른 해결책은 연방의회 차원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The decision has an impact much beyond Roe and the right to privacy generally. Marriage equality, contraception, and so much more is at risk. 오늘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연방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낙태 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임신한 여성을 위한 긴급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돼 처벌받지 않도록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각 주별로 법을 통해 낙태를 금지시키는 상황에서 행정명령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